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시장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요.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든 상승 마감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난항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가 0.4%, 1% 못 미치는 상승률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큰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의 불안감들이 좀 해소된 모습이었고 금리 인사에 관한 우려감들도 대폭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연일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사라지자 이 시장에서는 달러에 관해서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현재는 1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우리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다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6,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 사실상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하게 지켜주는 게 최근 들어서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1,900달러 선에는 못 미치지만 1,859달러 선으로 1,800달러 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0.51달러에서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지코인도 어제와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폴리곤 역시 0.89달러, 그리고 솔라나도 시총 상위를 차지하면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과 이더리움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홍콩을 통한 중국 개방의 가능성에 관한 근거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그 전에 제가 언급드릴 게 이 후오비 거래소가 5월 31일 홍콩의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이라는 조직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HKVAC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거래소는 후오비가 세계 최초다라고 합니다. 후오비는 앞으로 홍콩의 웹3 환경을 지원하거나 또 다른 리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대규모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홍콩의 가상자산 세계가 열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메신저 위챗에서요. 비트코인에 관한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캡처해 봤는데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상당히 많은 또 유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메신저인데요. 이 메신저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 있는 한 국영 방송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해당 자료는 이제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삭제한 것으로 나타냈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위챗에서 비트코인의 시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을 통한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그래도 훈풍이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가져보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양한 근거들이 포착이 되는 대로 오늘의 코인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증권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럽의 가상자산 법안인 미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럽연합 측에서 이 법을 토대로 가상자산에 관한 다양한 법을 제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회 자체 연구소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권 취급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디파이 관련한 탈중화 조직에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다행히 해당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7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던 미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또 우리가 그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NFT 관련한 법안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또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가상자산 보고서는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까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전문을 보시면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서 관련한 근거들을 좀 찾아봐야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과 같은 색가로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다양한 지갑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슈를 한번 포착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접수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거시경제를 다룬 이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온체인 지표까지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와 함께 이 시장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패드워치가 수상하다라는 주제를 오늘은 선정해 왔습니다. 자, 패드워치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금리 인상에 관한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패드워치가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 엮어서 오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채 한도 협상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이제 어려운 관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디폴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관련한 내용 바로 한번 외신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메카시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속에서 부채 한도를 우리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합의안이 도출이 됐는데 하원의 통과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원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상원 통과만 남겨둔 상황인데 상원에는 비교적 민주당 즉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편
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원을 통과하는 게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트리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발표가 났죠. 찬성이 314표, 그리고 반대가 117표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하원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현재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또 상원의 일정에 관해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앞서도 뉴욕 증시를 좀 집어드렸었는데 뉴욕 증시 역시도 10개월 만에 최고치의 또 회복률을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가 훈훈하게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시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금리 인상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 금리 인상에 관해서 또 우리 시세들 어떻게 펼쳐질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난주 자료를 돌려보시면은 이 암호화폐 상관관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 보고서에서는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벌어졌지만 암호화폐가 미국 국채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 거시적인 문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뉴욕 증시의 상승률보다는 이런 부채 한도에 관한 이슈들 혹은 후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거시적인 또 하나의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요, 경기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이 경기 침체에 관한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노동에 관해서, 이 실업률에 관해서도 여전히 이러한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연준에서도 이제 그만 멈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의사입니다. 이 필립 제퍼슨 연준 의사의 발언들이 또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이 됐는데 그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한다는 결정이 나오도록 최종 금리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긴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건너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많은 경제 언론들은 그가 발언한 이 스킵이라는 단어에 주시했습니다. 즉 다음 금리 인상 일정이 사실상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이 시작이 됐고 6월 중순쯤에 다음 FOMC 회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금리에 관해서 인상 혹은 인하가 아니라 이 금리 자체를 좀 동결할 수 있는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원 역시도 금리 인상에 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거시적인 리스크에 관한 안개가 걷히는 분위기였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워치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패드워치가 제가 이게 어제 밤에 확인한 패드워치였거든요. 자, 이게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그러한 패드워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73.8%를 차지를 했고 그래도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26%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달 전, 2달 전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돌려보신다면 제가 패드워치를 자주 언급드리는데 이 패드워치가 지금 모습과는 아예 상반된 방향으로 펼쳐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제가 어제 밤 10시에 확인했던 패드워치였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번 패드워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 회의를 앞두고 발언을 할 수 없는 한 주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발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이 금리에 관해서
스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거시경제에 관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걸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뤄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도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춤했습니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고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던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관한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이 거시경제가 만약에 금리 동결 혹은 인하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가 수상하다라는 이 첫 번째 주제는 앞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리스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메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불장을 미리 보는 단 하나의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 이번 주에도 글래스노드에서 역시나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글래스노드 리포트 굉장히 좀 의미 있고 흥미로운 리포트가 많은데요. 자, 글래스노드에서 하나의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도출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불장을 미리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표일지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다 저를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트코인 상관관계 지표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게 주황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은과의 어떤 가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XAG는 골드입니다. 그리고 WTI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유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네 가지의 투자 자산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자, 2019년도부터 2023년도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금에 관한 지표도 있고 또 원유에 관한 지표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원유와 또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다뤄드렸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일치했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과 은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도출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은의 가격이고 이게 금의 가격이고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자,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커플링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보이실 거예요. 2023년도 들어서는 금과 은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증권보다는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 혹은 또 독단적인 투자 자산으로 좀 여겨진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원유와의 상관관계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글래스노드는 이러한 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최근 90일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금이나 은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90일간의 변화를 봤더니 비트코인은 14.5%의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7.5%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있었던 이 시장 속에서 금과 은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즉 비트코인이 조금 더 잘 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글래스노드의 시각에서는 지금 최근 90일 동안의 동향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 자체가 금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움직여줬다라는 해석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실 섹션이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그러한 또 지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큰 움직임이 없다,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활동량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지난 6개월에 비해
대비해서 27.3%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ATH라는 그러한 지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ATH는 역사상 최고점을 나타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역사적 고점이 오기 직전에 모두 다 매도를 하는 시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고점이 이제 탈락이 되고 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코인을 모으는 모습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래스노드는 이 장기 투자자들의 지출 동향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불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변론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지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 지표가 여기 보이시는 색깔별로 구간을 나눠 놓은 건데요. 빨간색이 장기 보유자의 가격이 현재 코인 가격이 더 아래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축척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황색이 장기 보유자의 기준 가격을 초과하지만 이전 고점 대비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씩 지출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색이 마지막 ATH,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점을 초과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보신다면 지금은 이 주황색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보다는 살짝 위에 존재해 있지만은 이전 고점을 못 미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긴 횡보의 기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글래스노드는 이에 따라서 한 가지 지표를 더 도출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카피큘레이션으로 보이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코인의 가격이 장기 보유자 가격보다 적은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축척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가격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소액 지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시점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즉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장기 보유자들의 지출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덜어내는 만큼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일단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250% 이상의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시장이 불장으로 다가오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장을 예측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지표가 언제쯤 나타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포인트였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적인 가격보다는 위쪽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장이다라고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큰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소액 지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니까 뭐 시장에 관한 조그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그리고 이 녹색이 뜨는 시점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강력한 지출이 계속해서 일어날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불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의 가격에 살짝 윗도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렇다 할 불장의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횡보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시사를 해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저희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긴 횡보장을 견뎌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또 장기 보유자들의 지출 동향을 확인하면서 불장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신나는 이 불장에 좀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지표를 계속해서 주시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주시를 해보다가 특별한 시그널이 떴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